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 경기 다들 보셨죠? 진짜 미치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서요. 일단 오늘 손흥민 선수가 상대 선수 2명이나 퇴장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선수 인터뷰가 기가 막힌데요. 그 선수가 누구냐? 아구스틴 보자트라는 선수입니다. 이름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바이아블랑카 출신이고 1994년생 31살 미드필더예요. 키가 170cm로 크진 않지만 보카 주니어스 유스 출신이에요. 보카 주니어스면 아르헨티나에서 리버플레이트랑 양대 산맥 아닙니까?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데펜사 이 후스티시아 임대를 갔다가 벨레스 사르스피엘드에서 한 8년 가까이 뛰면서 커리어를 쌓은 선수거든요. 중간에 칠레 명문 콜로콜로에도 임대를 간 적 있고요. 남미 축구계에서는 나름 잔뼈가 굵은 선수입니다. 올해 1월에 휴스턴 다이너모로 이적했는데 MLS에서의 정식 데뷔전이 바로 오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데뷔전에서 하필이면 상대가 손흥민이었던 겁니다. 운명이 좀 잔인하죠? 보자트가 과거에 손흥민과 직접 맞붙은 적은 없습니다. 남미에서만 쭉 뛰었으니까요. 근데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어떻게 말했냐면 토트넘 시절부터 항상 TV로 봐왔다. 그때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윙어였고 나이가 들면서 경기를 읽는 능력이 더 무서워진 것 같다. MLS에서 직접 상대할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설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설렘이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러면 경기 후 보자트 인터뷰 내용을 좀 전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일단 보자트가 퇴장당한 장면이 뭐였냐면 후반 31분의 역습 상황에서 부드리가 아웃사이드 패스로 손흥민한테 공을 넣어줬거든요. 손흥민이 공을 받는 순간 이미 상대 수비 라인 뒤쪽으로 치고 나갔고 옆에 부안가까지 달려오고 있었어요. 2대1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자트 입장에선 뚫리면 그냥 골이에요. 그래서 손흥민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온라인에서 보자트가 손흥민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다 이런 이야기가 좀 돌았거든요. 근데 보자트가 이 부분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머리를 잡은 적 없다. 옷을 잡은 거다. 정확히는 어깨 부분 유니폼을 움켜쥔 건데 손흥민이 워낙 빠르니까 내 손이 미끄러지면서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도저히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프로 선수고 오랫동안 이 레벨에서 뛰어왔는데 손흥민이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옆에 선 순간에는 정상적인 수비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냥 잡는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미에서 온갖 거친 경기를 다 치러본 베테랑이 손흥민 앞에서는 방법이 없었다는 고백인 거잖아요. 그리고 보자트가 이런 말도 했어요. 레드카드 받은 거에 대해서는 불만 없다. 내가 안 잡았으면 골이었다. 팀을 위해서 한 거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 다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렇게까지 빠르고 판단이 빠른 선수인 줄 몰랐다. TV로 보는 것과 직접 경기장에서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듣고 진짜 소름 돋았어요. 남미 정글에서 살아남은 32살 베테랑 미드필더가 손흥민 옆에서 느낀 감정이 공포에 가까웠다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퇴장이 나오기까지 경기의 흐름을 좀 볼게요. 사실 오늘 첫 번째 퇴장은 보자트가 아니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안토니오 카를로스라는 센터백이 먼저 퇴장을 당했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손흥민이 이미 뒤로 공을 넘긴 상태였어요. 공은 이미 갔는데 카를로스가 뒤에서 손흥민 왼쪽 발목을 밟아버린 겁니다.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즉시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꺼내들었고요. 이게 진짜 악질적인 게 뭐냐면 공이랑 아무 상관없는 상황에서 일부러 밟은 거예요. 근데 카를로스는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리플레이를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순간 저도 심장이 철렁했거든요. 손흥민 선수 발목 부상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일어나서 걸었고 후반전에 그대로 뛰었습니다. 휴스턴 상대팀 감독 벤 올슨도 경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손흥민의 침투는 월드클래스 레벨이다. 솔직히 우리 공격을 다 막을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결국 그 말대로 된 거예요. 막을 수 없으니까 파울로밖에 못 막겠다? 그게 2장의 레드카드로 나타난 겁니다. 이제 후반전 이야기를 해야겠죠. 10대 11로 수적 우위를 잡은 LAFC였는데 휴스턴이 아주 단단하게 버텼어요. 5백으로 싹 내려앉으면서 공간을 다 닫아버렸거든요. 한 명이 적으니까 당연히 수비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반에 비해 오히려 LAFC가 공격하기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로우블록 상대로 어떻게 뚫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이걸 해결한 사람이 손흥민이에요.
후반 11분 코너킥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짧은 코너킥을 받습니다. 부안가에게서 공을 이어받아서 페널티 박스 바깥에 서 있던 델가도에게 패스를 넣어줬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델가도가 진짜 똑똑했어요. 이 선수가 어디 있었냐면 심판 옆에 살짝 숨어 있었습니다. 마크하는 선수가 자기 위치를 인식 못하게 일부러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가 딱 패스 받는 타이밍에 슬쩍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을 받자마자 오른발 인사이드로 가마차기를 했는데 이에 골대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면서 골이 됐습니다. 경기장이 순간 뒤집어졌고요. 세레머니를 하려는 델가도에게 부안가가 야 손흥민 저기 있어 저기 이러면서 손흥민 쪽을 가리켰고 델가도가 달려가서 손흥민을 끌어안았어요. 팀 동료들도 누가 이 골을 만들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20분 정도 지나서 보자트의 퇴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9대 11 상황이 되면서 LAFC가 확실하게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후반 37분에 또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손흥민이 측면에서 헛다리 동작으로 수비수를 한번 흔들어 놓고 가운데 있는 델가도에게 패스를 넣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델가도가 바로 슈팅을 안 하고 옆에 있던 유스타키오에게 짧게 연결해줬고 유스타키오가 발등으로 강하게 때린 중거리 슛이 그대로 골망을 찔렀습니다. 여기서 MLS 규정이 좀 특이한 게 있거든요. 골로 직접 연결된 패스뿐만 아니라 그 기점이 된 패스도 세컨더리 어시스트로 도움 기록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공식적으로 도움 2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 MVP인 거 누가 봐도 맞잖아요. 이도움의 이태장 유도까지. 근데 이 선수의 대단한 점은 그것만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 슈팅이 5개가 나왔어요. 전반 25분에 뒷공간 침투해서 오른발로 때린 슈팅은 옆그물을 맞았고요. 전반 36분에는 부안가 슈팅이 막힌 세컨드볼을 주어서 상대 수비 벗기고 슈팅을 때렸는데 본드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후반에도 부안가 헤더 패스 받아서 발리슛을 날렸는데 또 키퍼한테 막혔고 키퍼와 1대1 찬스도 있었는데 아쉽게 놓쳤어요. 경기 후반에 부안가 패스를 받아서 왼발 슈팅까지 시도했는데 이것도 빗나갔습니다. 이게 들어갔으면 정말 퍼펙트 게임이었거든요. 재밌는 건 이미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9명인데도 손흥민 선수가 상대 골키퍼한테까지 달려가서 압박을 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여유를 부릴 법도 한데 끝까지 골을 향한 집념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결국 추가골 없이 경기가 끝나니까 중계 카메라에 손흥민 선수가 바닥에 엎드려서 아쉬워하는 모습이 잡혔어요. 평소에 팀이 이기면 누구보다 밝게 웃는 선수잖아요. 근데 2대0 완승인데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사람이구나. 팀은 이겼고 본인이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도 자기가 직접 골을 못 넣었다는 게 그렇게 아쉬웠던 거예요. 해외 팬들도 손흥민이 너무 골을 넣고 싶어한다. 안 들어가니까 속상해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반응했는데 이런 모습이 사실 손흥민이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 나이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도스 산토스 감독이 올 시즌 처음으로 손흥민을 풀타임으로 기용했습니다. 이전 경기들에서는 체력 관리 차원에서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90분 풀로 뛰었고 팀 동료들도 경기가 이미 결정된 후반 막판에도 계속 손흥민한테 공을 보내줬어요. 감독도 동료들도 오늘은 형이 골 넣게 해주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들어가지 않았으니 다 같이 좀 아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팀 전체가 한 선수의 골을 위해서 합심하는 모습 자체가 손흥민이 라커룸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LAFC가 이번 경기 포함해서 공식전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승리했고 오늘 휴스턴 원정에서도 이겼어요. 참고로 LAFC가 휴스턴 원정에서 이긴 게 꽤 오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시즌에도 여기 와서 졌었거든요. 그때는 지루 체제였고 손흥민이 없었을 때인데 올해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오늘 증명한 거죠. 손흥민 선수가 MLS에서 지금까지 기록한 공격 포인트를 보면 경기당 1.5개를 찍고 있어요. 이건 미친 페이스입니다. 부안가와의 흥부조합은 시즌이 갈수록 더 맞아가고 있고 오늘처럼 중거리에서 델가도나 유스타키오 같은 미드필더들이 골을 넣어주기 시작하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정말 막기 어려워져요.
바깥에서 터지는 골이 많아지면 수비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안쪽에서 손흥민이랑 부한가한테 더 많은 공간이 생기니까요. 이건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의 MLS 마수거리 골이 정말 머지않았다고 봐요. 오늘 골은 아쉽게 빠졌지만 이런 활약을 계속하면 득점은 자연스럽게 터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보자트가 인터뷰에서 말했잖아요. 잡는 수밖에 없었다고. 그 말은 결국 정상적인 수비로는 손흥민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음 경기가 벌써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좋은 소식 있으면 바로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